난소 나팔관 고름집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어서 복강 전체가 이렇게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10대 친구였는데 한쪽 난소 드러내고 나머지 난소도 반절밖에 못 남겼어요. 한쪽 난소를 절제해낸 경우에 폐경이 짧으면 6개월, 길면은 3년까지도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정말 갑자기 펑 터지는 것 같은 20살 때 겪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밖에서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노래 부르다가 터졌는데 안녕하세요. 1타3피의 산부인과 전문의 송윤경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10여 년을 일하면서 익숙해지지 못하는 게 골든타임을 놓쳐서 오시는 분들의 아픔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도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난소를 절제하거나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응급신호 탑3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통증. 허리가 절로 굽혀지는 심한 통증입니다. 여자들은 복통을 느끼는 이유가 생리통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게 흔한 통증이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문제성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생리통이나 일반적인 복통과는 확연히 다른 진통제를 먹어도 허리를 펼 수 없고 사실 대굴대굴 구를 정도의 심각하게 아픈 통증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아프면 응급실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강한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기별로가 중요한데 생리 중보다는 생리 직전에 배란 이후 무록이 생겨서 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리 직전에 갑자기 숨을 헉 들이켜지는 정도의 통증이 있으면서 해소되지 않는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만약 응급실 안 가고 버틴다, 내가 이제 참아서 이겨낸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까지 위험성이 발전돼요? 제가 지금 이 신호를 꼭 응급실 가시라고 하는 이유는 난소에 있는 무록이 확 꼬여서 난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된 상황, 난소 염전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6시간 이상 방치하면 난소가 죽습니다. 난소가 썩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난소를 절제해낼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쪽 난소를 절제해낸 경우에 폐경이 짧으면 6개월, 길면은 3년까지도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교과서적인 말이고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정말 갑자기 펑 터지는 것 같은 격렬한 통증이 느껴지다가 약간 어느 정도 통증은 해소되는데 어지럽거나 배가 계속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가스가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 아니면 출혈의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꼭 그때도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난소에 있는 무록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낭종의 파열 증상인데요. 실제로 제가 20살 때 겪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밖에서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노래 부르다가 터졌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너무 아픈 거야. 계속 아팠으면은 저도 병원을 바로 갔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괜찮았단 말이죠. 또 술도 마시니까 약간 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조금 불편하지만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숨도 막 차고 누가 봐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만큼 심각하게 출혈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 빨리 가지 않으면 뱃속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거니까 내 몸에 있는 소중한 혈액이 빠져나가잖아요. 양이 어느 정도 적당히 출혈하고 알아서 멎으면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저는 정말로 막 혈색소 수치가 6점대 미만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혈액의 반절 정도가 뱃속으로 빠져나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복식호흡으로 이제 열창하셨던 걸로. 그러게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출혈성 낭종은 대부분 그 정도까지 심각한 출혈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 생리 직전에 황체낭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복부에 충격이 가해지면 터질 수 있어요. 사실 노래 부르다 터진 건 좀 많이 의외지만 격렬한 성관계라든지 운동을 하다가 뭐 어디 이제 부딪혔다든지 복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난소 무록이 보이시면 대개 생리 끝나면 없어질 건데 생리 전에는 격렬한 관계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출혈. 피가 콸콸콸 쏟아진다. 우리가 이제 생리를 겪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출혈은 몸에서 보상적으로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생리량과는 너무 많이 다르게 숨이 가빠지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노래질 만큼 어지럽고 평소에 맥박수보다 30% 이상 증가되는 채로 계속 있으면 출혈이 과다하다 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도 너무 잘 참으니까 생리 원래 이런 거야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생명을 위협할 만큼 출혈이 많아
많아지면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평소에 2배, 3배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 꼭 가보셔야 돼요. 병원 가면 그럼 어떤 조치를 받나요? 초음파로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출혈이 곧 멎을 것 같은 상황이면 지혈제를 좀 쓴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출혈이 계속 많을 것 같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수혈을 받거나 철분제 주사를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적극적인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염증인데요. 배가 아픈데 고열을 동반하는 복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픈 부위에 따라서 이쪽 옆구리 쪽이 아픈데 고열이 나면 콩팥에 염증이 생긴 신우신염을 의심할 수 있겠고, 분비물도 안 좋고 여기 앞쪽에 있는 아랫배가 아프고 열도 난다. 그런 경우에는 골반염이나 난소에 생긴 고름집 같은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초음파 진단하고 신체 진찰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염증 때문에 나팔관이 다 막히거나 난소를 일부 잘라내거나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경우에도 난소 나팔관 고름집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어서 복강 전체가 이렇게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10대 친구였는데 한쪽 난소 드러내고 나머지 난소도 반절밖에 못 남겼어요. 상처도 제대로 붙지 않아서 2번이나 새로 꼬매기도 했고요. 그 친구 한참 큰 나이인데 여성 호르몬 자체도 되게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난소가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호르몬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난소만 있으면 폐경이 빨리 올 수 있고요. 나팔관이 양쪽 다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임신은 어렵고 시험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염증이 심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복강 내에 유착이 많이 생겼을 거거든요. 아마 그 이후에도 배도 종종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만약에 배를 열어서 해야 되는 수술이 있으면 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되고, 의료진에게 이런 적이 있었다고 고지돼야 되는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제 유착이 이제 장기 내의 유착인 건가요? 자궁이 있으면 골반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이렇게 자궁을 타고 들어가서 나팔관을 통해서 복강 안으로 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팔관도 이제 막혀 있죠. 난소에도 고름이 생겼죠. 주변에도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가 됐기 때문에 주변 장기들이 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장과 자궁이 딱 붙어버리고, 장은 원래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 연동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에 고정돼 버린 거예요. 음식물의 소화도 어려워지지만 실제로 배를 열었을 때 우리 자궁 뒤쪽으로 장이 쏠려 있어야 되는데 자궁 앞쪽에 붙어 있다. 그런 정보 없이 잘못 열다가 장을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경미암 골반염 단계에서 치료하면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균의 활동성이 좋은 상태에서 방치하면 이렇게 나팔관 막히고 난소에도 고름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응급실을 갈 때 너무 많이 기다릴 걸 대비해서 진통제 한 알 정도는 먹고 가도 괜찮다? 너무 싫어요. XX 절대 안 됩니다.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실 때는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통제로 우리 페인을 마스킹 해버리면 제대로 진단이 안 됩니다. 우리 배도 꾹꾹 눌러보고 빼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통제 먹고 좀 덜 아파져서 가면 신체 진찰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응급수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 이제 음식물이 차 있으면 수술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해야 될 수 있고, 만약에 못 기다리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응급 상황이면 구토에 따른 흡인성 폐렴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바로 그냥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극심한 통증, 조절 안 되는 하열, 고열을 동반한 복통은 그냥 조금 참으면 되는, 좀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응급을 요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 여자들 너무 잘 참아서 큰일이에요. 병 키우지 말고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병원 오셔서 제때 치료를 잘 받고 가벼운 치료로 빨리 나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